아, 국어 국문학이니까 앞에 이제 국문학이라고 이제 두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언어학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는 뭐 형태소모라든지 음성학 이런 식으로 언어학에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것이 국어 부분이고요. 국문학 부분은 글 같은 것들을 잘 들여다보고 연구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언어학하고 그 다음에 문학이 결합돼서 이제 국어 국문학이라는 호칭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글을 쓰는 거하고 사실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글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수단이 언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다루고 있는 이제 무기? 뭐 수단을 갖다가 조금 더 잘 벼리고 그 다음에 더 조금 깊게 좀 파고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국어 쪽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글을 쓰는 공부도 좀 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 근데 사실은 뭐 책을 좋아하고 원래 책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책을 좋아했는데 글을 쓰는 작가가 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못 해봤어요. 사실은 저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교과서 같은데 여백을 못 견디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낙서를 막 하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림을 전공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화실을 다녔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그림을 그리려면 이제 석고상 같은 걸 그려요. 이제 그 석고상을 이렇게 그리는데 그리려고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참 놓여있던 석고상이 아그리파라는 아이예요. 굉장히 인상이 아주 험악한 사람이에요. 막 오만 상을 다 찌푸리고 있고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 그리려고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얘를 이제 그 그림에 이렇게 백지에다 옮겨야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쟤는 얼굴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걸까? 뭐 치질이라도 있나? 뭐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나? 아니면 뭐 그 시대 때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러면서 뭐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아마 친하게 지내던 아끼던 말이 전장에서 죽어서 근데 이제 막 노을이 지고 있고 말의 시신 옆에서 인상을 찌푸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부터 시작해서 막 그림을 그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고서 아 그림보다는 너는 좀 이야기를 만드는 쪽에 좀 가깝겠구나 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전공을 정하시거나 내가 뭐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어떤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계기로 이제 국어에 좀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국어하고 이제 관련이 돼서 말하면 아마 제가 이제 아까 국어는 이제 말과 글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글이 재밌다라는 걸 알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국어 공부의 매력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글을 읽고서 와 재밌다, 와 대단하다라는 느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난데없이 아무 맥락 없이 죽음이 뭘까에 대해서 좀 생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아마 그런 생각 한번 하셨을 거예요. 죽음이 뭘까? 죽는 게 뭘까? 그리고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걸 어디 가서 잘 물어볼 수도 없고 누가 답해줄 수도 없는 문제였는데 밤에 눈 감고 이렇게 누워있으면 되게 무섭다는 생각을 그냥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천장 보면 막 자동차 불빛 헤드라이트 같은 게 막 길리고 막 사라져버리고 깜깜해지고 막 이런 게 너무 무서워서 잠을 못 잔 적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갈량이 삐삐라고 들어보셨죠? 이제 그거 쓴 작가가 쓴 사장 형제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형제가 죽고 뭐 죽음의 세계를 다룬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어둡지가 않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여행이나 모험같이 그려놨어요. 그래서 죽음의 세계에서 난기열라라는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또 모험을 하고 여기서 또 죽으면 난기닐라로 가는 그래서 이런 사실은 이게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는데 뭔가 되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 여행일 수도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때 되게 안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글을 통해서. 그래서 글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걸 수도 있지만 모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글의 즐거움, 글의 매력 같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아마 제가 국어 공부, 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말과 글을 아는 모든 분들은 국어를 전공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몰라도 전공할 수 있고요. 왜냐면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조금 좁혀서 얘기하자면 유난히 이제 말에 되게 민감한 친구들이 있어요. 글 같은 거에 뉘앙스 같은 거에 너 코는 예쁘다 그러면은 기뻐하지 않는 친구들. 코는 예쁘다 하고 코도 예쁘다 그러면 코는 예쁘다 그러면은 다른 건 다 안 예쁘고 코는 예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코도 예쁘다 그러면 막 좋아하고 다 예쁘고 코도 예쁘구나라는 어떤 이런 말의 작은 차이의 뉘앙스들. 그 다음에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어울립니다. 이게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뭔가 언어로 표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근데 반면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글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들을 잘 끄집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럴 땐 글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말로는 꺼내놓지 못한 무언가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국어에 조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냥 여러분이 뭐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도 어울려요.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어떤 책 읽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도 국어에 어울리고, 그 다음에 좀 제가 아까 이제 국어 공부를 잘하면 호기심이 많고 좀 탐정 기질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글자 뒤에 숨은 의미가 무엇일까? 막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 이런 걸 굉장히 궁금해하는 그런 친구들도 국어 공부에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생각이라든지 마음을 누군가에게 굉장히 잘 전해주고 싶다. 그 다음에 남이 한 말이나 생각을 굉장히 글과 말로 잘 이해하고 싶다라는 이제 소통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이제 국어 공부에 어울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동별곡을 무작정 암기해야 했던 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암기라는 게 의미를 모르고 전혀 상황을 모른 채로 무조건 그 글자를 외워야 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었어요. 그 국어 공부의 어려움보다는 그 방법의 문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황을 모르고 무조건 뜻도 모르는 막 암호문을 막 외우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 관동별곡 외울 때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사실은 무조건 외워야 할 때, 내가 뭐 생각이 없고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걸 무작정 외워야 하는 것, 이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지문이라든지 어떤 글에 대한 어떤 해석이나 남이 분석해 놓은 것을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이제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것이고, 외워야 될 게 있긴 있죠.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개념 같은 것들, 용어 같은 것들은 머릿속에 단단히 박아두셔야지만 국어 과목을 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들은 기본 정보로 이제 도구 같은 것들이니까 머릿속에 꼭 심어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것은 막 여기 요점 정리 이런 거 막 달달달달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고 남이 막 씹어서 얘기해 준 것들을 무조건 외우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암기 과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공은 현대문학 비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세부로 들어가면 소설 비평이 이제 제 전공인데요. 제가 원래 이제 소설을 썼거든요. 근데 소설을 갖다가 그냥 쓰지 말고 이 소설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뭘 좋아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잖아요. 누군가 좋아하면 이 사람의 뭐 취향이 뭘까? 이 사람 무슨 음악을 좋아할까? 이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듯이 제가 소설을 좋아하고 쓰기 때문에 내가 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소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막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소설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을 알면은 소설을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점에서 이제 현대 소설을 이제 전공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소설을 더 알고 싶어서,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에서. 그리고 이제 제가 문예창작도 같이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보시면 문예창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내느냐, 잘 표현해내고 드러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무용은 뭐 춤을 출 수도 있고, 뭐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우도 나오고 막 음악도 사운드도 막 깔리고 막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문학은 정말 언어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하얀 백지 까만 글씨밖에 없죠. 그래서 이 언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언어를 굉장히 세밀하게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표현 도구를 더 갈고 닦기 위해서 이제 또 국어나 이제 문학을 더 공부를 더 깊이 하게 된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우리말이 굉장히 뉘앙스가 다양해요.
여러분이 이제 사람이 혼자 있고 외롭다는 거를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로 낱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고즈넉하다, 적적하다, 적막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등등의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죠. 근데 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적절한 말은 따로 조금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뭐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낙엽이 막 지고 있는데 늙은 개가 그 낙엽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 늙은 개의 상황에 따라서 여기 쓰일 수 있는 낱말들이 조금씩 달라요. 이 개가 만일 귀가 잘 안 들리는 개예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귀가 잘 안 들리고 그래서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리지 않고 이 개가 있는 곳이 약간 옛날 정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적막하다나 고즈넉하다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릴 거예요. 만일 이제 이 늙은 개가 얼마 전에 자기가 굉장히 친했던 누렁이 잃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쓸쓸하겠죠. 정말 쓸쓸하단 말이 저절로 나와요. 여기는 고즈넉하다라는 말은 잘 안 어울릴 거예요. 쓸쓸한 겁니다. 그리고 이를테면은 이 개가 이렇게 가만히 낙엽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 산다는 건 뭘까? 개의 인생이라는 건 뭘까? 왔다 가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렇게 혼자 이렇게 늙은 개가 이렇게 생각하면 고독하다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말의 어떤 결이라든지 뉘앙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조금 더 가다듬고 들여다보기 위해서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글쎄요, 이제 사실은 책에서 권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많이 읽는다고 해서 사실은 더 생각이 잘 안 하고 그러진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책, 자기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을 여러 번 보고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사실은 권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경우를 그냥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직업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게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을 워낙 좋아하니까 하루에 한 권? 두 권 정도의 책을 읽고, 일이 많을 때는, 왜냐면 글을 하나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책을 읽어야 되거든요. 자료로도 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책을 많이 봐서 눈이 많이 침침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고, 그리고 이제 반드시 다독만이 전부는 아니고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이게 국어를 싫어하는 이유가 아마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이유가 다를 것 같은데, 국어가 싫어! 막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왜 국어를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는 왜 국어가 싫지? 지문이 너무 길어서 그런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건가? 글이 너무 어려워서 그런가? 국어를 싫어하는 학생한테는 맨 처음에 내가 왜 국어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조건 어쩐지 막 이게 뭐 이를테면 뭐 용어가 어려운 건가, 아니면 지문이 너무 길어서 이해를 못하는 건가, 그런 식으로 내가 왜 국어를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은 그 문제를 자기가 스스로 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따라서 사실은 해결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차분히 앉아서 나는 왜 국어를 싫어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